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였고 폐렴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가짜뉴스와 외국인 혐오증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활동은 정지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고객들의 주문은 끊겼습니다.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탑승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라고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100년 전 전 세계 인구 18억 명 중 3분의 1인 6억 명을 감염시킨 스페인 독감 이야기입니다.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1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확산과 치명률이 높았던 전염병으로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숫자보다 두세 배 많은 4,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원형 독감 또는 서바나 감기라고 불렸는데 1918년 당시 조선의 총인구 1670만 명 중 44%인 742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중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선 총독부 통계연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미정유의 역병인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로 묶인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2월 19일 기준으로 전 세계 224개국에서 4억 2천여만 명이 감염되어 589만여 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만 185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7,354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횟수는 1억 1,600만회를 넘어 접종률 86%를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도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연일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동 제한이나 지역 봉쇄 없는 K-방역을 선택했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역 조치와 낮은 환자 발생으로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 종교단체나 집회를 통한 집단 감염,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거쳐 오미크론으로 변이하며 맹위를 떨쳤습니다. 집단 면역 실험이나 백신 개발과 접종, 위드 코로나 등 의료진의 필사적 노력에도 전 세계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휩쓸고 간 후 세계 GDP는 5% 급감했고 코로나 발생 후 세계의 공급망과 산업계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예방접종 문화가 생겨난 스페인 독감이나 마스크와 손 씻기가 일상화된 코로나 팬데믹도 판박이처럼 닮은 꼴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여전할 거라는 전망도 놀랄 만큼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등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스페인 독감은 세계 독감 감시 체계와 예방접종의 시행을 불러왔고 중세 흑사병은 검역 조치의 필요성을 일깨웠으며 19세기 감자 마른병에 의한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신대륙 이민을 낳아 미 대륙의 인종구성과 정치사를 변화시킨 바 있습니다. 전쟁은 또 어떠했나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이언 모리슨은 저서 전쟁의 역사를 통해 전쟁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수단이라고 역설합니다. 전쟁은 더 크고 조직화된 사회를 만들고 전후 평화로워진 사회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이 더 크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출간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전쟁 이후 변화 때문입니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고 징기스칸의 유라시아 원정은 동서 문명의 교류를 촉진시켜 대항해 시대를 통해 서유럽이 현대 세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학자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과 전쟁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게 되는데 인류 탄생 이후 최근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난 100년간의 질병과 전쟁, 그 이후의 변화는 어떠했나요?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1920년 여름에야 잡혔고 이 기간은 4년간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의 말미였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과 태평양 제도, 중국 등지에서 9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후 붕괴된 유럽 경제의 부흥을 위한 마샬 계획이 시작되고 1945년 10월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됩니다. 수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동서냉전이 시작되었으며 세계는 이념과 경제, 경쟁과 공존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오늘날 지구촌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가스와 오일, 광 케이블, 도로와 철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가 대립 중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비료 원료 수출 통제 후 우리나라에선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의도했든 아니든 이웃과 이웃, 국가와 국가 간의 공존의 실타래로 짜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된 질병과 전쟁 속에서도 오늘날 인류는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뭐라 부를까요? 진화입니다. 모든 유기체는 보다 잘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진화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이지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보라 부르는 개념은 사회 안팎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추구하는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유기체가 아닌 사상과 정신문화 역시 진보합니다. 이 진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보면 진화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온 이후 인간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해 왔습니다.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다시 국가 간에, 대륙 간에, 마침내 대륙을 넘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기근과 질병, 전쟁과 농업, 산업혁명의 과정을 겪으며 끊임없이 도모하고 대응하고 변화하며 진화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21세기가 열리고 세 번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